오늘 조국당에서요 또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예, 이제 뭐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죠. 저는 이제 사실상 합당 실패가 아닐까 봐요. 예, 정청래가 이런 상황에도 지금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분란이 벌어지고 있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합당을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친명과 친청, 친문이 완전히 두동강이 난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게 의원들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당원들도 지금 두동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조국당 3%를 가져오겠다고, 3%도 아니죠. 2%를 가져오겠다고 민주당을 두동강 낸 거예요. 아까 한준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통합이 아니라 분열이 되고 있다 지금. 숙고하지 않은 통합은 오히려 분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한준호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조국당 당원 10만 명 받으려고 조국당 그 지지율 2% 그죠? 늘리려고 민주당을 정작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면은 이거는 뭐하러 이게 통합입니까? 이게 분열이죠. 완전히 두동강이 나가지고 민주당 당원 사이에서도 진짜 문자폭탄 주고받으면서 막말이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친명과 친문 사이에 이제는 아주 희명과 같은 골짜기가 생겨버린 돌이킬 수 없는 감정 싸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저는 이미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은 이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다. 이렇게 되면 친문이 죽든지 친명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나오건 뭐 박찬대 의원이 나오건 간에 다음 당대표 당원대회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또 돼요. 정청래가 연임을 해. 과연 민주당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6개월 동안 당정청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정청래가 혼자서 만들고 있는데 정청래가 당대표를 2년을 더 한다. 이게 그냥 기분 나쁘고 우리가 져서 열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정청래가 한 짓을 앞으로 2년 동안 또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정청래가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당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자기 정치하고 당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짓을 2년 동안 더 계속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어요? 대선 후보가 누가 되건 간에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정청래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고 망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선 후보가 누가 됐건 간에 이재명 정부가 실패를 했는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가 당선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는 진짜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당대표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를 실패의 길로 몰아넣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아니 다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정청래가 계속 발목을 잡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개인기로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국민들의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았어. 열심히 해가지고 대통령님이 당이 개판을 쳐도 대통령의 개인기로 이재명 정부는 성공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막 지지율이 임기 끝날 무렵에 막 60% 70%가 나와. 그러면 이제 정권 재창출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청래예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했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털레반들이 모여가지고 정청래를 대선 후보를 만들었어. 혹은 조국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권 재창출이에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가 정청래랑 조국이 중에 한 명이 됐어. 이게 정권 재창출이냐고. 선거를 과연 이길 수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가 그런 싸움이다 이거는.
제가 문파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지난해 12월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 이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친명이 죽든지 나라가 죽든지 친문이 죽든지 정청래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야. 물론 지금 한준호 의원이 한 얘기대로 정청래가 이쯤에서 멈추면은 그래도 뭐 휴전이 되겠죠. 휴전이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김민석 총리가 차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정청래나 뭐 조국은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합당에 실패를 했다. 한준호 의원의 기자회견을 듣고 한준호 의원이 정청래 대표님 여기서 멈추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진짜 정청래가 멈춰야 되겠다 나 멈출래. 그래서 멈췄어. 그러면은 조국은 닥쳤던 게 지붕 보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이제 영원히 못 와요. 합당 얘기가 안 나와. 뭐 대선 때나 되면 나올 수도 있지. 대선 때는 뭐 2% 3%라도 표를 최대한 모아야 되니까 대선 때는 뭐 그죠? 조국당하고 합당하자는 얘기가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정청래가 멈추면은 조국당하고 합당 얘기는 영원히 안 나옵니다. 대선 때까지는 안 나와요, 절대. 그러면 조국은 대권에 도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국은 끝나는 거예요. 조국당도 저는 문 닫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합당이 아니라 흡수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멈추는 순간 조국은 죽는다. 자, 정청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멈췄어. 그럼 정청래도 죽는 거예요. 다음 당대표 선거 때 김민석 총리를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과연 멈추겠냐 이거예요. 한준호 의원이 정중하게 권고를 했지만 과연 정청래가 멈추겠나. 조국이나 정청래나 이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거예요 지금. 루비콘 강을 건넜어. 이제 합당까지 그냥 그 폭주 기관차가 된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끝까지 가가지고 자 합당이 만약에 통과가 돼. 합당이 됐어. 그러면 또 민주당 우리 친명 쪽은 자 다음 당대표 선거도 불안한 거예요 이제. 저는 뭐 김민석 총리가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고 보지만은 불안해지는 거야 이제 당이 또. 대단히 시끄러워지겠죠. 그리고 또 계속 갔는데 합당이 부결이 됐어. 그러면 또 정청래는 당대표 사퇴해야 돼요. 조국도 망하는 거고 정청래도 당대표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당대표 이름 걸고 합당 제의를 했는데 그게 당원들의 이름으로 부결이 됐다. 그러면 정청래는 그만 내려와야 되는 거지. 사실상의 그거는 불신임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싸움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뭐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뭐 쟤네들한테 양보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가 장동혁이나 한동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우리가 양보할게. 차기는 친문이 해라. 이럴 거예요? 차기 당권은 친문이 해라. 친명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하니까 친문이 그 다음에는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하고 해라. 그래서 정청래가 차기 당대표 연임하고 그 다음에 조국이 다음 대선 후보 해라.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안 그럴 거잖아. 그지? 절대 안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죽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즉 친문이 정리돼야 끝나는 거예요. 저는 친문은 이번에 패족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친문 정치를 끝내야 돼요. 자, 오늘 조국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얘네들이 아주 무슨 뭐 갑질을 해요 지금. 그래서 조국당 지도부의 기자간담회 영상을 일단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서 우리 당을 향한 도를 넘은 비방과 허위 사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일주일간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조문 정국 동안 예를 갖추기 위해서 정쟁을 자제해왔고 내란의 밤을 함께 지새운 동지분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무엇보다 긴 3년 버텨내신 국민께 희망의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에 대해 조국혁신당의 분명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은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도 공당으로서 질서 있게 대응해왔습니다. 일방적이고 굉장히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은 한없이 무겁고 엄중하다 판단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의 지역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신속히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고요. 이후에는 긴급 의원총회,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차근차근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부터 내세웠던 사회권 선진국의 완성, 그리고 정치개혁과 개헌 등 우리 당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정책에 기초해서 당원의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당무위원회 입장문은 이번 논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다짐이었고요.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돼서 협의 등의 전권을 당대표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책임있는 결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신뢰의 다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여당 대표의 제안에 질서 있고 차분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정략적 공세가 지속되고 확산되면서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던 희망의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미략이나 타격 소재 같은 단어들은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조국혁신당과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희망의 정치가 아닌 실망의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던 민주당이 정작 우당을 향한 조직적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를 묵인했고, 심지어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대변인을 통한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통합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자 해지의 자세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당내 갈등과 가짜뉴스를 직접 정돈하고 당대표의 제안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분명히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허위 조작 사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서 법적 조치 취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첫째로 조국혁신당의 부채가 400억 원이라는 주장, 명백한 허위입니다. 우리 당은 차입금이 전혀 없는 무차입 정당이고요. 회계보고서상 부채 항목 0원입니다. 두 번째 부분도 좀 당황스러운데, 사전 미략설 내내 말씀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십니다. 사전 미략설은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입니다. 양당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협의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 미략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지지율 하락이나 재정 위기 이걸 얘기로 하면서 이유로 합당을 구걸한다라는 비방 역시 제가 지금 입에 담기에도 매우 모욕적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갑작스런 제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존중하면서 이에 질서 있는 대응을 마련한 곳은 조국혁신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사실에 기반한 정직한 정치, 동지를 존중하는 상식적인 정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가짜뉴스와 비방으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전이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우당에 대한 최소한의 격 갖추고 어떻게 하면 국민께 더 신뢰받는 통합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본질적인 고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와 예의가 결여된 과정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단호히 대처하고요. 대의를 위한 걸음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제안을 했다. 이걸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 어제 이제 조국이 그 백낙청 교수님과 대담을 하면서도 전혀 뭐 얘기 안 됐는데 하루 전날에 정청래가 갑작스럽게 제안을 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매불쇼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조국 대표의 답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답을 들었다. 그럼 제안을 오래전에 했단 얘기 아니에요. 제안을 오래전에 제안을 했는데 그 답을 준 게 기자회견 전날에 답을 줬단 얘기지. 그날 갑자기 정청래가 조국 만나가지고 우리 합당할래요? 우리 결혼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자꾸 갑작스러운 제안이라고 저는 저렇게 우리 유권자들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기만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제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조국 당에서는 하루 전날 만나가지고 내일 저 기자회견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합당합시다. 뭐 이러고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 아닙니까? 뭘 갑작스럽게 바로 전날 정청래가 제안을 했다고 그래. 그럼 박수현을 가짜뉴스로 고발을 해요. 그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박수현 아니야, 박수현. 박수현을 고발해야지. 누굴 고발해 그럼? 가짜뉴스를 거기서 만들었는데. 그 박수현을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은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은 거다 얘기를 하든지. 계속해서 사실이 다른데 지금 주장이 다르고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 당원들하고 유권자들에게 이 말을 믿으라고 하면 그게 믿어집니까? 확실히 신뢰할 만한 근거를 내놓든지. 자, 그리고요, 뭐 미략이라는 게 이제 미략이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미략이라는 얘기는 그 문자 메시지 이제 주고받은, 지금 뭐 이현주 의원이라는 썰이 있는데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하고 가까운 국무위원이 저는 누군지가 더 궁금하네. 이현주 의원이 누구한테 오도를 받는 건지. 이게 의외의 인물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자가 이거를 왜 공개를 못하고 있을까? 누가 어떤 국무위원이 문자를 보낸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원이 받은 것인지. 보통 저렇게 국회에서 저 문자 찍히면은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다 뭐 이런 거 공개가 되잖아요, 그죠? 아니 누구죠? 그 체리따봉 윤석열 때 윤석열이 문자 보내가지고 그때 권성동이한테 보냈나요? 하여튼 뭐 문자를 체리따봉 문자를 보냈잖아. 그때 이제 대통령이 보낸 거다.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국무위원이다라고 이제 특정을 한 거 보면은 받은 사람은 누군지 알 거고요, 그죠? 그 현장에서 얼굴을 봤으니까 문자를 받은 사람은 얼굴을 알 거고,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낸 사람이 이제 국무위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누가 보냈는지도 이제 대충 뭐 예상 알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 왜 공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것도 약간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그거 뭐 문제될 거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거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국무위원 중에 국회의원 출신이 당내 현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거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 왜 이렇게 눈치를 봐? 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그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의원이 정치하지? 국회의원이 정치 안 해요? 그냥 장관가 있으면은 당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누가 보내고 누가 받았는지 뭐 그거는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거기서 미략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미략이라는 걸 우리가 그것을 해명하는데 그 이혜민 의원이 우리는 미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합당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식적으로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 아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략이 아니지, 그거는 합의지. 아니 우리말도 몰라요? 한글도 몰라? 이혜민 의원은?
밀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몰래 한 거잖아. 몰래 약속을 했다라는 게 밀약 아니에요. 비공식적인 채널로 몰래 약속을 뭔가를 주고받았다라는 게 밀약의 뜻이야. 근데 지금 이혜민 의원이 하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민주당과 합당 관련해서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아니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하냐고. 공식적인 거 말고 비공식적인 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밀약설이 도는 이유는 공식적인 채널로 협상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조국이랑 정청래랑 혹은 뭐 조국 정청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합당과 관련해서 무슨 의견을 주고받은 게 있느냐라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역설적으로요. 예, 오늘 이혜민 의원이 이야기한 걸, 주장한 걸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공식적으로는 안 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뜻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어떤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어떤 채널로도 민주당과 우리는 합당 문제를 협의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말이 맞는 거잖아요. 밀약설에 대한, 밀약 의혹에 대한 해명을 오늘 하는 거라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우리는 민주당과 합당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다. 정청래가 하루 전날 조국을 만나가지고 그때 제안한 게 전부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공식적으로는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비공식적으로는 얘기한 적이 있나 보네. 그게 그 뜻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는 얘기한 바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저게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어법이에요. 왜냐하면 비공식적인 협상도 흘러나올 위험성이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 이게 그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올 수도 있고 조국당 쪽에서도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지금 기자 간담회를 했다라는 거야. 공식적으로 안 만났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어디 기자가 폭로를 해. 니네 비공식적으로 조국하고 정청래하고 어디서 술자리 하지 않았냐? 그 사진 찍혔다. 이런 게 만약에 터져 나와봐요. 그럼 다 거짓말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말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아주 기름장어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만난 적 없다. 공식적으로는 협의한 적 없다. 그 비공식적으로 했단 얘기지 그게. 자백이네 자백. 그게 뭐가 밀약 가짜 뉴스야. 진짜 뉴스네.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